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소상공인들의 스펙타클한 일상. 복잡한 고민이든 어려운 고충이든 더 이상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사장님들의 고충을 가려내다 C12B 시즌4의 진행을 맡게 된 소상공인들의 수호천사 김용명입니다. 미스터 주 입술이의 주 사장님에게 주 온몸이 막 힘이 붙어 자, C12B 시즌4의 첫 게시를 알리며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 표시광고팀에서 온 최재훈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강지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본격적인 주제를 이야기하기 앞서서 우리 한국소비자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전반의 업무를 다 하고 있는데요. 정책 연구에서부터 피해 구제, 실질적인 피해 구제부터 해서 실제로 안전에 관한 업무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제가 맡은 업무는 시장 조사 중에서 표시 광고, 그러니까 부당한 표시 광고의 적발, 그리고 감시, 그리고 개선에 관한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표시 광고. 그 잘못 표시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그람수가 150인데 180 막 이런, 그죠? 뭐 그런 것보다도 단순한 오류보다도 고의적으로 악의적인 그런 과장 광고나 허위 광고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자, 아무쪼록 우리 사장님들을 대신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C12B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시간이죠. 전국 방방곳곳에서 곤란에 처한 사장님들의 사연들을 모아봤는데요. 바로 저 소상공인의 수호천사 김용명이 사장님들의 사연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바로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날마다 오는 괴근입니다. 지구를 지키는 착한 티셔츠, 리사이클 원단으로 만든 친환경 티셔츠. 환경을 생각하는 당신이라면 반드시 구매해야 할 티셔츠. 옷도 사고 지구도 지키고 2장 사면 1+1, 한 장 더 골라. 아니 여보, 아니 리사이클 원단은 20%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홍보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여기 라벨 안 보여요? 이 리사이클도 패브릭, 에코 프렌들리, 이게 딱 봐도 친환경이 물씬 느껴지는구만.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친환경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적어놓지 않나, 라벨에는 초록색으로 떡칠해 놓지 않나, 하여간 목소리는 커서 사방팔방 리사이클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친환경 제품인 줄 착각하잖아요. 당신 지금 하는 거 다 그런 거 그린워싱이에요. 그린워싱? 그린워싱 그게 뭐예요? 소비자 기만행위다 이 말이에요. 정말? 내가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아이고 짜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인 그린워싱, 이번에 새롭게 알아볼 주제인데요. 잘 모르는 제가 들었을 때는 그린워싱 하니까 좀 친숙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친환경, 리사이클 뭐 이런 거랑 관련된 단어 아닌가요? 네,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죠. 본격적으로 친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혹시 김용명 님께서는 친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참 또 이 그린 용명 아니겠습니까? 얼굴 자체가 녹색이에요. 제 자랑 아닌 자랑을 해보자면 저는 사실 분리수거도 굉장히 잘하고요. 텀블러, 컵을 가지고 않고 텀블러에 저기 따라달라면 500원에서 1000원 할인해주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뭐 최고 아닙니까? 사실 친환경.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뭐 웬만하면 자전거 타고 걸어 다니고. 사장님 좀 친환경에 좀 아십니까? 저도 조금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긴 한데 뭐 텀블러나 그리고 뭐 일회용품 줄이기, 뭐 비닐봉투 안 쓰기 뭐 이런 노력은 하는데 전반적으로 막 완벽하게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친환경으로 소비하시는 분들을 이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뭔데요? 그런 분들을 요즘에는 그린 슈머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린 슈머? 네. 그린 슈머가 뭐예요, 그러면? 그게? 저 역시도 환경을 생각해서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행동은 물건을 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덜 사는 거 친환경을 위해서는 덜 사. 왜요? 그게 왜 그러는 거지? 우리 실제로 그 집에 옷장 열어보면 안 입는 옷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또 막상 나가려고 하면 입을 옷이 없다고 해야 될까? 그렇다 보니까 또 새로운 옷을 사게 되고 그렇게 이제 점점 옷장에 안 입는 옷이 쌓여가게 되는 경험 아마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이제 막상 또 버리려고 하면 이거 언젠간 입을 것 같은데 괜히 아깝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옷을 무분별하게 구입하는 게 정말 환경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섬유 자체를 가공하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가 배출되기도 하고 버려진 옷을 수거하고 재가공하는 데에도 상당한 에너지가 소요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는 쓸데없이 옷을 사지 않기로 했고요. 혹시 구매가 필요해서 하게 되더라도 뭐 리사이클 제품 같은 친환경적인 옷들을 최소한으로 구매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정말 저도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 분 모두 친환경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예.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한 86% 정도가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이 일반 물건보다 좀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라고 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소비하기 전에 이렇게 친환경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그린 휴머분들 덕에 조금이라도 친환경에 다가가는 것 같아서 제가 정말 더 기쁩니다. 그런데 이런 소비자들의 니즈를 이용해서 친환경적인 척 판매되는 제품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저기요? 그거를 좀 잘못 표시하면 또 그런 또 제품들이 또 있나 봐요. 그러면 설마 그게 그린워싱인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린워싱은 실제로는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들을 허위 광고해서 친환경적인 척 포장하는 친환경 위장술을 뜻하는데요. 사연에서 다뤘듯이 리사이클 원단을 매우 소량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제품을 사용하면 친환경, 환경이 좋아지는 것처럼 과장해서 포장한다든지 친환경 혹은 녹색, 지속 가능성과 같은 용어를 언급하면서 과대 홍보하는 것들이 그린워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뭐 비건 레더 이런 게 또 유행이잖아요. 날도 이제 딱 쌀쌀해져가지고. 사실 저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쇼핑몰에서 뭐 비건 레더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 당연히 이게 친환경적인 제품이구나 하고 믿고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알고 보니까 막상 그린워싱 제품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코르크나 다시마, 버섯이나 파인애플처럼 친환경적인 재료로 인조 가죽을 만들어 파는 기업도 있죠. 그런데 그 수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모 기업에서 폴리에스터와 폴리우레탄과 같은 석유화학 원단으로 이루어진 인조 가죽 제품을 에코레더, 친환경 가치 소비,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판매했다가 적발돼서 제품을 중단하거나 관련 문구를 삭제한 일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실제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 제품을 제작했던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미지는 물론이고 두 분처럼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려는 그린 휴머분들의 소비 욕구를 저해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가 있죠. 이 경우에는 소비자 기만 행위와 같다고 볼 수가 있고 친환경 패션 시장에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저촉된 행위라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린워싱이란 어느 한 제품을 친환경적 제품이라고 허위 광고하거나 친환경과 관련된 단어들로 과대 포장해서 소비자들을 속이는 행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리사이클 원단을 20%밖에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품 전체에 사용한 듯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홍보를 하되 소재 비율에 대한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리사이클 패브릭이나 에코 프렌들리처럼 소비자 입장에서 자칫 친환경 제품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장님, 확실히 아셨죠? 친환경 제품이라고 과대 홍보하는 행위는 이제 저 그린 용명이 가만 안 둡니다. 네, 그래도 우리 사장님께서 이번 기회로 그린워싱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셨을 테니까요. 앞으로도 양심 있는 판매 꾸준히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린워싱이 무엇이고 관련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자, 사실 오늘 다루지 못한 사연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 마음 같아서는 이 혼신의 용기를 담아 얼큰하게 말아드리고 싶긴 한데 그랬다간 아마 1시간 동안 용기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들 중 핵심 질문들만 뽑아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김용명의 Yes, Yes, No. 예, 방금 짠 안무. Yes, No. 준비됐으면 다 같이 시작. Yes, No. 예,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자, 시작. Yes, No. 예. 떨리는 걸 숨기고 있습니다 지금. 퀘스트 1. 자, 판매하려는 제품을 광고할 때 친환경 표현을 하려면 환경 표지 인증, 그러니까 친환경 인증이죠. 이걸 꼭 받아야 하나요? 정답은 NO입니다. 오. 여기서 친환경 제품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친환경 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서 환경성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그런 제품을 뜻합니다. 예, 이 기준은 유해 물질이나 온실가스를 얼마나 저감했는지 또는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거나 자원을 절감했는지를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만약 이 사실이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기반에 입증된다면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않아도 친환경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이 친환경 인증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사장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퀘스천 2입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세제를 광고하려는데 이때 친환경이나 무해성, 자연 친화적 같은 표현을 사용해도 될까요? 입니다. 이거는 저도 진짜 궁금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세제나 섬유유연제처럼 생활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더욱 까다롭게 관리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왠지. 어떤가요, 차장님? 정답은 사용하면 안 된다입니다. 아우. 사장님 말씀처럼 세제나 섬유유연제, 더 나아가 접착제나 방향제, 살균제 등 생활화학 제품은 무독성이나 자연 친화적, 무해성, 인체 친화적 같은 표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화학 제품들은 본질적으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퀘스천 3 가보겠습니다. 옥수수 전분과 같은 생분해 원료로 만든 제품에 친환경 표현을 써도 되나요? 네, 이 경우에는 반만 맞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러면? 생분해성 원료라고 하면 사실 네. 무조건 친환경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조건에 따라서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일반 토양이나 바다에서는 분해가 거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 폐기하면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자원 재활용법에 따라 시험 검사를 통해서 생분해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생분해성 원료를 사용했다라고 표시할 수는 있지만 이때도 막연히 자연에서 스스로 분해된다라고 표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친환경 제품이라는 게 단지 우리가 사용할 때만이 아니라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사용 후에 처리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진정한 친환경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폐기 이후에 환경에 문제가 되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판매자는 물론 소비자 역시 꼼꼼히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올바르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특정 성분이 불검출되었다는 시험 성적서를 근거로 제품 광고에는 무독성 이 표현을 사용해도 되나요? 아마도 확실한 근거가 있는데 사용해도 괜찮지 그런가? 않을까요? 아유, 큰일 날 소리입니다, 사장님. 한두 가지 성분이 안 나왔다고 해서 네. 전체 제품이 절대 무해하고 무독성이며 안전하다는 식으로 광고하는 것은 명백한 그린워싱에 해당됩니다. 더군다나 그 성분이 애초에 법적으로 금지된 성분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없어야 될 것을 마치 자사 제품에만 특별히 없다고 광고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사장님께서 오랫동안 개발을 하셔서 실제로 안 좋은 성분을 제거해서 팔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저 같아도 제품의 강점으로 홍보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만약 불검출되었다는 시험 성적서를 마케팅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네네. 그 시험 성적서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게시를 하셔야 하고요. 해당 성분을 꼭 집으셔서 불검출
또는 무함유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예,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사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주신다면 큰 문제는 없겠죠. 그야말로 진짜 실전 꿀팁이네요, 이거는. 아, 진짜 차장님 덕분에 그린워싱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제 저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게 들리긴 하거든요, 사실. 이제 내가 사려는 제품이 친환경 제품인지 아닌지 좀 간단하고 빠르게 알아볼 방법 같은 거 없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경우에는 에코스퀘어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녹색 제품 검색을 해보시면 해당 제품이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환경산업지원 등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친환경 제품에 관심 있으신 사장님들께서는 한 번씩 방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함께하는 C12비 차츰 소비자들을 기만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좀 감회가 새롭다 할까요? 이게 왜냐면 저도 사업을 하면서 뭐 정직함과 양심으로 승부하겠다 뭐 이렇게 다짐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 통해서 과연 내가 그동안 잘하고 있었는지 이런 점검도 해보게 됐고 어떻게 하면 또 소비자분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정직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우리 사장님은 뭐 어떻게 시간 간지 모르게 갔을 것 같은데 계속 예, 영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다. 이런 뜻인데요. 발음이 뭐 거의 저 샌프란시스코 쪽이네. 예, 이 속담처럼 이 영상을 보신 사장님들께서 정직하게 사업하시고 그만큼 많은 수완을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의 최재훈 차장이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 또 직접 또 이렇게 좋은 명언까지. 그러니까요. honesty 이 노래가 있어요. 저 알아요, 그 노래. 서치 그거 나오는 honesty가 저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 잘하시네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롭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CCBB의 김영명이었습니다. 자, 다 같이 안녕!